매주 화요일에는 국회 과방위원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화도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정말 취재 편의점이 아니었다면 안 오셨을 거예요. 예, 취재 편의점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 편의점 독자들을, 애청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8시 58분에 사의 표명했다는 일보가 나왔고요. 그로부터 26분 후인 9시 24분에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렸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이 어떤 계획이다. 뭐 이런 소문 첩보가 막 들어왔었고요.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MBC 마지막 남은 MBC 장악을 위하여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 의결까지 하고 사퇴한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박문진 이사 의결한다. 그렇게 해서 MBC를 장악한다 이거고, 실제로 방송문화진흥회 내부에 직원들이 이제 국힘 쪽으로 빠르게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원래 바람이 불면 풀이 먼저 눕는데 그 내부에 바람 불기도 전에 그러지 마시고 조금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진 직원들이 국민의힘 쪽에 줄을 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박문진이 사실은 그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인 구조의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직원들이 소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선 그러면은 탄핵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탄핵안 자체는 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핵소추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국회법 137조. 국회법 제 130조에 이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발의에 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탄핵안이 발의됐고 오늘이 첫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를 의결하게 됩니다. 조사를 의결하게 되고, 그러면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근데 이건 김홍일 탄핵안 조사니까요. 김홍일 관련해서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왜 이런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해명 소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원래 그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께서 김홍일 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던 거죠. 회의 전에. 그 면담이 잡힌 듯 안 잡힌 듯 그랬던 거죠. 그런 건가요? 우리는 여지껏 한 번도 과방위원들이 간다 그랬을 때 정문에서 막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오는데 뭐 면회실을 통해서 들어와라 이런 일은 없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갑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갑질? 국회의원들이 무슨 갑질을? 그러니까요. 그때 김현 의원을 향해서 계속 갑질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어서 관련해서. 그 갑질이 뭐 정청래 위원장이 10분 퇴장시킨 것도 갑질이고 제가 우리 현안 질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녹취록을 틀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 장경식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녹취록을 불가피하게 튼 건데 그게 왜 갑질입니까? 너무 잘한 의정 활동이지. 예, 그러니까요. 예, 증거를 제시한 건데. 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걸 묶어서 갑질 하는데 네. 아니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엔 당일날 그 김유진 위원에 대한 질문이 갑질이더만요. 뭐.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금요일에 어쨌든 그 방통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못 만나고 돌아가시게 된 네, 거잖아요. 막힌 거죠. 그 예. 사이에 사실상 이 내용이 박문진 이사 선임 의결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렇죠. 우리가 9시 8시 40분에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도착했고요. 네. 9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9시 50분에 김홍일 위원장 면담 계획이었어요. 네. 이거를 방통위 쪽에 통보했고 연락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를 막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그런 일이 저는 뭐 네.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있는 사이,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막고 네. 정문에서 막고 10시에 회의를 네. 시작해서 2명이 불법적으로 이제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거죠.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MBC 장악 쿠데타입니다. MBC 장악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 네. 네. 그 오늘 아침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 이거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심사안을 네. 예, 그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관은 발의되고 보고되고 의결하기 몇 시간 전에 그만뒀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분은 국회 보고를 앞두고 오전에 이런 일을 벌인 거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이진숙 전 그 대전 MBC 사장이 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올라간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실상 방통위는 다시 또 1인 체제가 된 네, 거예요. 1인 체제 하에서는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회의. 법에. 근데 예. 혼자 1인 회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임 절차의 다음 스텝을 밟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밟기 어렵고 예.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부위원장이 올라가더라도 네. 그래서 뭐 대통령 추천 몫을 임명하더라도 그 사람 신분이 차관급이에요. 예. 상임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예, 그렇기 때문에 차관급 2명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대통령 추천 1명은 차관급, 네. 1명은 장관급. 장관급이어야 되지. 둘 다 차관급은 예, 근데 안 이 된다. 사람은 신분은 차관이잖아요. 대행을 할 이상인 뿐이지. 부위원장이.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종다기한 방법에 불법 혹은 위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MBC 장악이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식이 잘못된 게 네. 이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 잘해서 국민 점수 따야지. 그 대통령 안에는 디올백 받고 네. 예, 그리고 받아놓고 반환 창고에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반환 창고 조사하겠다면 우물우물하고. 네. 예. 그리고 이 소위 그 뭡니까 080에 7070? 7070. 800에 02800에 7070. 그게 안보실도 아니고 비서실도 아니면 어딥니까 도대체. 네. 예, 이런 이상한 일이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네. 게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유전을 뭐 판다고 대통령이 법도 어기고 어제 네. 보니까 법을 어겼더만요. 국무회의 의결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렇죠. 경우는 예. 어기고. 이게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할 지경이잖아요. 이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MBC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대통령이 얘기했죠. 선거 지나고 나서도 기자회견에서 네. 이게 홍보에 본인은 잘하고 있고 방향도 맞는데 홍보가 네. 잘 안 되고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네. 진정성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MBC 장악한다고 해서 지지율 오르는 한번 두고 봅시다. 의원님,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최혜병 특검법, 방송사법, 그다음에 이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입장을 하시죠,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같이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네. 그 야칠당 다 참석하는 거예요. 네. 의석수가 있는데 다. 예. 그러면 이거 순번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 이후에는 표결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중단시킬 겁니다. 중단시키고 그러면 내일 통과시키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국힘이 아직 네. 필리버스터 안을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해야지 이제 그때 민주당 전략이 나오는 거죠. 네. 안 했는데 미리 어떻게 할 수는 아침에 하겠다고 기자들에게만 이제 얘기했는데 아직은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는 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겠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필리버스터 오늘 제출하면 오늘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버스터 오늘 제출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는 내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필리버스터 안이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최대한 시간을 늦춰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4일날 임시회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바투게 해서 못 통과시키게 하는 전략으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안 받으면 되니까요. 의장이 그걸 받아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의장의 지금 강력한 이제 하고 싶은 강력한 희망 사항은 네.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대정부 질문.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무조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해야 필리버스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그러면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혜병 특검법, 아니요, 방송사법, 대정부 질의 먼저 합니다. 대정부 질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회의가 중단되고 그 시간에 따라 이제 의장이 결정하겠죠. 그럼 방송사법은 오늘 방송사법은 오늘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는 오늘 오후에 과방위는 방송장악 국정조사안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로 이제 일정이 조금씩 수정될 것이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7월 5일 날 또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늦어도 7월 안엔 반드시 통과되는데 지금 막 필리버스터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의장,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그래서 지금 막 치열하게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7월 5일 날 개원하잖아요. 또 그때 대통령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7월 5일 날. 그 의사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7월 5일 날 개원 연설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까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속보를 종합해 보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은 국민들에게 간다. 본인부터 실천하십시오. 이번 국회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본인 대통령께서 디올백 건으로 그 사과도 안 하고 그 디올백 받은 영부인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영부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외 순방 가고 창피하게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생에 관심 있는데 맨날 부자 감세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간접세만 잘 거치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할 지갑들만. 유리할 지갑들만 지금 세금 꼬박꼬박 거치고요. 부자 감세로 지금 재정이 적자나고 있는 판에 무슨 민생 타령을 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사실은 지방에 지금 교부세가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지방행정 사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무슨 그러면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 날 6월 임시회가 끝나면 7월 5일부터 다시 임시회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방송사법은 이제 통과가 될 텐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은 반드시 또 행사를 하겠죠. 안 할까요? 하겠죠. 그 거부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할 것이고 그럼 저희는 다시 시작할 거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 무한 반복의 늪에서 그거는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지면
예, 이 무한 반복의 사슬은 끊깁니다. 저는 살다 네. 본인 가족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다 받았어요. 좀 민망하죠. 아이 그러니까 창피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먼저 끊을 건 끊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예. 본인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본인이 거부하는 거. 사실상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본인이 거부하는 거. 이런 코미디 같은 정치와 코미디 같은 행정과 코미디 같은 권력 행사가 벌어지는데 언론은 언제까지 친윤 언론으로 있을 건지 워치독이 될 생각은 없는지 진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회 과방위에서 네. 그 방송장악 국정조사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국정조사안은 발의를 하고 발의.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총이 지금 1시부터 있어요. 예, 1시부터. 그래서 1시 그 12시에는 네. 런홍일 및 그 MBC 장악의 직접 기획자며 저는 뭐 그 기획자인 윤석열 대통령 규탄 네. 예, 과방위원 기자회견이 12시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1시 의총에서 예. 저희가 과방위원 전원이 민주당 과방위원. 민주당 과방위원 예. 네, 그 기자회견이 있고요. 네. 그리고 1시에는 의총이 있고 의총에서 국정조사안, 방송장악 국정조사안을 보고하게 되고 예. 그리고 야칠당과 이제 공조를 하고 예. 국정조사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오후에 발의할 겁니다. 국정조사안을. 예. 네, 저희는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이죠. 핵심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국정조사. 방송장악 국정조사 핵심 1. 네. 방통위 장악.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2인 구조로 유지하면서 온갖 방송 장악의 불법적 결정을 방통위가 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전부 조사 대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방송 장악, 방송 탄압, 거기에 유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까지 다 국정조사 대상이고요.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면 KBS 방송 장악 과정, 박민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 그 이후에 KBS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최욱이 잘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메인 앵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역사저널 같은 경우는 한가인 씨처럼 국민적 지지가 높고 인기 있는 분이 진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돈 걸어서 사실상 역사저널이 지금 중단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감사실에 직원이 2명인 것까지 그거 조사하게 되고요. MBC 장악 실패 과정 및 재장악 과정, 그다음에 EBS 장악 과정 이런 게 있고 다른 중요한 요목으로 YTN 사용화 과정의 불법성 이런 거 다 조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국정조사를 오늘 보고를 해서 국회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법사위에 김홍일 탄핵안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요. 그건 김홍일 개인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뭐 그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에 뭐 한 길면 2주 3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근데 그 마지막 주가 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하거나 어쨌든 그 시기는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소위 런홍일, 런홍일, 런동관, 이거 다 들어가고요. 이상인,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이상인 위원장, 그다음에 박민 KBS 사장부터, 그 류희림, 황성욱 위원, 그다음에 허연 희 위원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방송 장악에 열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 홍보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다고 될까요? 제가 저희 아까 같은 유튜브들이 이게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 장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니 뭐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 정권이 유지될까? 저는 뭐
그러지 않아야 정권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잘해서 칭찬받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 저희가 오전 10시 때 방송할 때 90만이 돌파됐습니다. 뭐냐면 탄핵안이. 예,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국회 국민청원이 90만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곧 100만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몇 번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못하고 나왔어요. 결국 못하고 나오셨어요. 기다리다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바쁜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시그널을.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과거에는 탄핵안의 발의를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이게 그렇죠. 시대가 바뀐 게 탄핵안 발의도 국민이 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형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네. 국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이게 이건 아마도 정치학자들이 네. 이제 정치학의 과정, 네. 정치의 뭐 시민 정치 혹은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예. 그러면 국회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네. 뭐 200석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 탄핵안 심사를 하는 과정, 예. 심사할 거 아닙니까? 네, 탄핵안 네. 심사를.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 번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테고 이 정권이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가. 예. 그게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안자가 써놨더라고요. 예. 그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이고 아니 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며 국가가 엉망진창됐다.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요지더라고요. 요지가. 그거에 이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죠. 심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정치적 인기 투표에 불과한 거다.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일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전반적인 반응은 위법한 게 없지 않냐. 뭐 나온 증거가 있냐. 뭐 이런 식인 거. 그게 이제 검사 정권이니까 그런 말을 겁 없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굴욕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랫동안 어떤 시민 정치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모순 갈등 고민해온 입장에선 첫 마디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뭐 이게 쇼다 뭐 인기 투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굴욕이 약한 거예요. 일단. 예. 그리고 대통령실은 예. 뭐 방어해야 되고 검찰이 내 편이니까 예. 헌재 대통령 친구, 대통령 동기 갖다 놨으니까 선배, 후배 예. 뭐 있으니까 우리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예, 이게 문제고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정말 죄송한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오만한 정권은 심판하고 싶잖아요. 네. 10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럼요. 예컨대 100만이 돌파가 된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네, 그럼 이거 큰 사건인데요. 일대 전 사건이라니까요.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국민들이 청원으로. 이게 예, 국회에 박근혜 탄핵 과정은 네. 사실은 집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렴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뭐 박근혜를 뭐 해외로 도피시켜서 안 들어오게 하자, 하야시키자,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있었으나 결국 탄핵으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행상 책임입니다. 네. 행상 책임. 예. 네, 대통령을 수행할 예. 그 자질이나 능력이 없고 더 예. 이상 맡길 수 없다인데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국정 운영 2년을 평가해 볼 때 갑자기 뭐 69시간. 69시간. 예, 네. 노동시간 69시간, 만호세 입학 문제 뭐 네. 등등 뭐 킬러 문학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뭐든지 정책 던졌다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보수적인 분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런 영부인은 지금까지 없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다닐 수 있는 것에 네. 사실은 참 보수들이 계세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네. 참 보수들이 지금 완전 실망하고 계시던데요. 네. 창피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창피하다. 네.
그러면 보수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서로 다 누가 더 대통령을 보호 잘할지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국힘 전당대회에 나와서 내가 보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뭐 대통령을 뭐 책임 묻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근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네. 저기도 뭐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나보면? 네.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일단 그 막 마이크 있을 때 막 하시잖아요. 네, 여러 의원님들이. 치고. 근데 뭐 개별적으로는 조용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신념화돼서 예. 아니, 뭐. 너 디올백 받은 게 진짜 잘 됐다. 예.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아, 그래요? 예, 디올백을 권익위가 무혐의 처리한 게 이거 진짜 법적으로 잘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이? 네. 그냥 언급 회피 뭐 이런 예. 거고요. 아니 근데 그 마이크 있을 때는 뭐 완전히 막 살벌하게들. 그거 이제 저 좀 봐주십시오. 용산을 향하여.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음 선거는 공천권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건 이제 지지자들이 친윤으로 현재는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예,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그렇구나. 마이크 켜졌을 때랑 카메라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다르군요, 저분들이. 네, 다르십니다. 그 민주당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르구나. 네. 그러면 방송 장악 쿠데타다라고 아까 MBC 장악 쿠데타. MBC 장악 쿠데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 수순을 밟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네. 이거는 못할 거야.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할지 예.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저로서. 예. 근데 지금 뭐 그 실제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획을 의결한 거잖아요. 예, 보통은 그것만 과거를 가지고도. 보면 예. 이렇게 됩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관례에 따르면 예. 이제 이사 선임 계획안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 공모를 받아요. 박문진 7월 1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약간 판단 효과인데 저는 9명을 준비해 놨을 것 같아요. 줄 세워 놨고 이미 딱 9명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9명을 가지고 자격 심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저 자격 심사하는데 7개월 7일 걸리고 그렇죠.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하 한 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결정적 하자가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게 창피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면접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그러면 자격 심사와 면접을 한다는 의결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절차가. 이걸 생략할 수 있냐? 자격 심사에 들어간다는 의결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의결이면 혼자서 의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의결이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편법을 가지고 할지 모르나 그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못해요. 왜냐하면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딱 돼 있어요. 법에. 그 규칙에. 그러니까 이상인 부위원장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인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의라는 게 상임위원 간의 합의라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답했거든요. 국회에서 제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문외한인 거죠. 상임위원 간의 합의가 아니에요. 여야 간 합의예요. 핵심은. 견제해야 되니까 야당이.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질문을 했어요. 혼자서도 의결할 수 있냐. 회의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본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건 뭐 김홍일 위원장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상인 위원장이 밀어붙일지 지켜보고 불법적인 이제 일 처리를 하면 불법 행위를 하면 그거 뭐 또 책임 물어야죠. 그렇군요. 지금 비상대기령이 내려졌습니까, 민주당? 네.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특검법 탄핵안 본회의로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랑 과방 위원들은 엄청 긴장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이 사람은 야칠당과 공조하는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거를 다 정리하고 지금 여기 뛰어온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다 공유되어 있어서 제가 각 상임위 하는 거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다 잘하고 있고 다 긴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를 국회가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방통위원장 탄핵인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좀 염치 있는 대통령이면 이게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제가 상상 초월 염치 없는 대통령을 만났고 심지어 박근혜도 깎지 않는 R&D 예산을 깎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럼 저희는 최대한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분열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과방위원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 뜻에 못 미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쿠데타식으로 밀어붙일 때 뭐 그때는 뭐 저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뭐 지금 비난할 일은 없어 보여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MBC 힘내십시오. MBC 장악을 막아야 되잖아요. 방송 장악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대통령과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90%의 언론과 싸워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자꾸 방통위 2인 구조, 불법적 2인 구조가 민주당 책임이라고 타령을 합니다. 국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 제가 오늘 지시하고 왔어요. 전부 그렇게 쓴 거 다 언론 중재 넣어라. 그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목만 임명했어요. 방심위, 류일인, 문재환, 이정호 대통령 추천목만 임명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이 추천하고 민주당 쪽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민희, 황열현 이 사람은 심지어 동아일보, 문화일보 출신의 보수적인 분인데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최민희가 저 개혁적이고 세서 임명 안 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좀 이 보수적인 사람 해보자. 임명 안 했어요. 최선영 교수 합리적 온건 임명 안 했어요. 민주당이 추천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도 민주당 일부가 최민희를 끌어내리고 온건한 사람 둘을 하자. 그래서 이진숙이랑 하자. 이런 제안 한 분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분들은 어떤 행보하는지 다 볼 겁니다. 온건한 분도 임명 안 합니다. 이진숙하고 AB 온건파 넣잖아요. 이진숙만 그때 임명했을 거예요. 그 꿈 깨야 되겠네요. 꿈을 좀 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방통위 5인 이런 분이 계세요. 국힘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에게 화살이 왔대. 그럴 때 저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맞서서 그 논리를 깨 부수십시오.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할 일 아닌가요?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팩트니까요. 저를 임명 안 한 건 제가 들어가면 3대2로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임명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임명 안 한 건데 이게 최민희가 세서 안 한다. 심지어 사주가 어때서 안 했다. 이따위 말에 현혹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해몽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방심위가 이제 7월 며칠 날 이제 임기가 만료돼요. 거기 7월 22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 3명 그다음에 국회 6명인데 3명이 과방위, 3명이 국회의장이에요. 일부가 추천을 다 하자.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요. 추천하면요. 대통령 추천목 3명하고 국회에서 국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할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모르십니까? 너무 자명해 보이는데요. 네, 자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면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균형을 맞춰야 된다거나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미목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절대 임명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아주 합리적이고 보수라고 생각되는 분을 찾아서 해도 민주당 추천은 임명 안 합니다. 이미 지금 최선영 교수요. 비상근 상임위원 방심이 그분은 이제 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7개월 7일을 넘었어요. 그런데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KBS, MBC, JTBC는 좌파 언론이다. 이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 그 할로윈 데이가 있었던 그날 10월 29일 2-3일 전부터 계속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했다고 김진표 의장이 주장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박홍근 의원이 이제 김진표의 말을 들었다. 그렇죠. 이 좌파 언론의 공작으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걸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 팩트가 틀려요. 박원순 시장 때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다가 다시 한 거고 박원순 시장 때도 인파 엄청 몰렸습니다. 원래 할로윈 축제는 하면 인파가 엄청 몰립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워낙 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박원순 시장 때 인파 몰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왜 똑같이 인파가 몰렸는데 왜 사고가 안 났을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대책 불감증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도 불감증, 오세훈 시장도 불감증 이래서 생긴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의문이 풀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 물러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물러나지? 이게 좌파의 공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민이 공작의 희생양이니까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생각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웃겼던 게 제가 그때 욕 많이 먹었는데 희생자 명단 공개하자. 맞아요. 지금까지 다 공개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명패 없는 위패 없는 영정도 없고. 영정도 없고. 그러니까 희생자의 얼굴도 이름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문을 합니까? 그거를 막은 거잖아요. 그때 그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저요. 그래서 욕 먹었어요. 근데 나중엔 제가 옳다는 게 그때 민주당이 잘못했죠. 민주당 일부가 그 명단 공개 주장하지 말자고.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명단 공개를 주장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정말 무고한 희생 앞에서 그 희생을 정치적으로 나한테 타격이 오지 않게 막아야지. 그래서 애도를 막았잖아요. 이게 우리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잖아요. 슬프잖아요. 지금도 이태원 생각하면 저는 딱 한 명의 얼굴만 떠올라요. 제 딸 친구. 제 딸 친구가 거기서 희생됐어요. 그 친구가 문소리 씨가 얘기한 바로 그 친구예요. 정말요? 문소리 씨 의상 저기 디자이너 했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늘 제가 집에 가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그랬던 친구를 아주 친한 셈이었죠. 고1 때.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딱 떠올라요. 이태원 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애도를 막은 이유도 저렇게 좌파가 공작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좌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에. 그러면 좌파의 선동몰이에 말하자면 현혹되어서 그 자리에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할, 국가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념적 잣대로 다 바라보니까 이건 진짜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구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잡힌 인식 혹은 사고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거에 보입니다.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재명 그 악마 이런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정적 죽이기를 계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사를 확대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검사 정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왜 대통령이 뭐 야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친북 세력, 종북 세력 막 했잖아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과는 타협 없다. 그런데 왜 국회 오십니까? 7월 5일 날 오지 마세요. 거기 반국가 세력이 드글드글합니다.
오지 마세요. 예. 예. 반국가 세력이 드글드글한 국회에 기어이 오겠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왜 온다고 보세요? 뭐 하러 아니, 온다고 보세요? 그러면서 뭐 협치 운운하는데 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듯한데 어디서 협치가 존재할 자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7월 5일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지 마시라.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민주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온다면? 그거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그런 행동을 옛날부터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대통령인데 예. 오면은 그냥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지. 예. 뭐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는 갖춘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네. 임수경 의원한테 맨날 욕 먹었어요. 왜 그렇게 예의 왜 바르게 하냐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박근혜한테 하냐. 그래서 내가 나 왜 이러지? 그래서 혼나고 그냥. 그런데도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오지 마시라. 네.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의견, 민주당 의견 아닙니다. 예, 12시에 기자회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뜨거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앞두고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도 국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1시부터는 저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 같고요. 그때 의원님도 뵐 수 있으면 네.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